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세무사 회계사가 뽑은 돈 잘 버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을 접하고 그분들의 어떤 세무 신고를 해주다 보니까 돈을 좀 잘 버는 업종들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최근 들어서 뜨는 어떤 직업군하고 전통적으로 좀 강세인 직업군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5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인터넷 쇼핑몰 CEO입니다. 현재도 무수히 생겨나고 이 순간에도 무수히 없어지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 CEO를 돈 많이 잘 버는 업종에 꼽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대문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는 쉬운 접근성, 블로그 마켓을 통해서 시작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켓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형태들이 발전되다 보면 해외에서 쇼핑하러 오기도 하고요. 백화점이나 일반 유통 체계에도 진출을 하고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근데 이게 쇼핑몰 이게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1인 뭐 물리 같은 경우는 연매출 거의 한 1,700억 정도? 거의 뭐 대기업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제가 또 어떤 기장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은 뭐 연매출 한 1억 정도? 편차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세무사님, 회계사님도 다 기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금속 같은 보이시죠? 기금속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있는 지역이 종로 상가입니다. 기금속을 눈으로 보고 사야지 이게 어떻게 쇼핑몰이 될까 생각했는데요. 이게 한 2013년부터 엄청나게 커져가지고요. 제 건물은 아니고 이 건물 3층, 5층이 또 기금속 쇼핑몰을 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이 그쪽 업종만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고객인데 그분이랑은 한 5년 전쯤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출액이 그때 당시에 2억 5천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억을 찍었죠. 100억이요? 포화가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계속 기회 커지고 있고 땅이네요. 세무사님도 쇼핑몰 하시지? 사실은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세무사는 답이 아니었는데 쇼핑몰을 했어야 결제도 많이 계속 편해지잖아요. 쇼파에 앉아가지고 띡띡 몇 번 하면은 5만원, 10만원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쇼핑몰들이 어떻게 급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대표님들이 겪는 좀 문제점들이 조금 있으세요. 대부분들이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간 도매업자에서 사와서 본인의 자사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시는 경우가 많은데 동대문에 있는 도매업자들이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비용 처리하지 못해서 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요즘은 스토어팜이라던가 판매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매출이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다 파악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세금 누락이나 뭐 조세 포탈이 좀 불가능해졌죠. 자, 다음은 4위. 4위는요, 연예인. 어쨌거나 연예인은 너무 넘사벽 아닌가요? 일반인들하고 수익 규모 자체가 다르죠. 혹시 연예인 세무대리인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말을 그래요? 못하는 거지. 아. 지금 저희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직 아이돌이 계세요. 와, 말씀하시면 제가 아나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아이돌 네? 잘 모르니까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담이 오시면 그 친구를 이제 찾아봐야 알 수가 아하. 있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A그룹 같은 경우는 첫해 이제 뜨지 않았을 때 정산액이 1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일본의 둘째에 이제 진출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30억 정산했거든요. 된다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그렇죠. 많잖아요. 문제가. 애매한 것들이 많죠. 그럼 내가 혹시 누구 연예인 세무대리인을 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신가요? 있죠. 그렇죠. 아. 아프리카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찌양 먹방의 여성 찌양 씨를 한번 뵙고 싶어요. 팬으로서 보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올해 들어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또 전문가들 만나야 이분께서 또 절세도 하고 그죠? 영업하시는 거네. 아. 저는 펭수요. 한국 사람이. 아, 전 너무 올드한가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랑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형님. 3위는 바로 웹툰 작가입니다. 보통 이제 창작하고 예술하시는 분들은 고수익이 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면서 웹툰 그리고 이모티콘, 웹소설 이런 작가분들의 평균 연봉도 많이 올라갔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 한 11시까지 누워서 웹툰을 계속 보면은 꼬라지가 정말 보기 싫어요. 작가분들은 의외로 은둔형이 또 꽤 있어요. 미팅을 해보면 본인이 쓰는 걸 안 알려줘요. 주민번호와 본명은 있지만 필명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개하지 않으시고 누구랑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분도 봤고요. 그 200원이거든요 보통 한 편당 200원인데 되게 그냥 쉽게 쓰여요. 저도 얼마 전에 한 편 보고 계속 봤습니다. 200몇 편까지 나왔는데 웹툰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네이버 자료 발표했죠. 평균 한 2억 2천 정도? 신인 웹툰 작가가 한 1억 정도? 9,900 정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이트들이 보통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편당. 네, 되게 높죠. 그래서 상위 한 1% 정도는 저희 추산이긴 한데 한 20억 정도는 버시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도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없죠. 그쵸, 비용 거의 진짜 없죠. 없죠. 네, 비용이 거의 없죠. 또 우리가 또 다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제작한 작가도 엄청 뜨고 있답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이것도 금액이 2,000원 내지 3,000원이다 보니까 예.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캐릭터 하나로 돈을 얼마나 벌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분들 수입이나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한 캐릭터가 나오면 시즌별로 특집을 내잖아요. 예를 들면 할로윈이면 할로윈,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캐릭터 여러 개를 내기도 하고 유통 채널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랑 콜라보하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상표권이나 이런 것도 저작권료도 받고 굿즈도 제작할 수 있고 인기만 있어지면 정말 많이 퍼지더라고요. 자, 어느덧 2위. 2위는요, 유튜버! 우리도 팡! 톡톡 터지고 있는 거죠? 와, 우리도 유튜버인데? 신생한 유튜버. 이제 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촬영팀 조금 깎아주세요. 혹시 유튜버 신고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는 거의- 나름 또 채널이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상담을 와서 유튜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분이 나 사람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구독자도 꽤 되셨고 약간 똘끼 있는 이런 짓도 막 시도하시고 구독자 수가 10만 정도 되면은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다고. 10만. 그분은 뭘 어느 정도 하세요? 작년에 연간 한 3억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뵀던 분인데 키즈 채널 하시거든요. 초반에 한 3천 정도 하시다가 많이 올라와서 한 5천 정도까지 올랐어요. 월 5천 정도. 와. 저는 딱 처음 그분 뵀을 때 뻥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자기 3천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뭘로 유튜브로 3천만 원 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언증 있나? 나 약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였던 거죠. 유튜버 수익 계산기라고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면 수익을 계산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뭐야, 우리 1억 4천 걸 버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는 총 구독자 수가 이게 3,100만 명이에요? 와, 진짜. 저희 대도서관 한번 검색해 볼까요? 대두가 아니야? 잠깐 이거 우리 잘못 친 거 아니야? 아니야, 대두가 맞아.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이네. 우리 거 한번 봐봐요. 어? 한 명 나갔어, 61명이야. 누구야? 자, 드디어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1위는 타짜. 다 있군요. 전문직이 전문직. 의사 변호사가 들어가야죠. 예. 네, 저희는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저희가 연예인보다 많이 버는 전문직을 사실 더 찾기는 어려워요. 고소득군 중에서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이 벌겠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전문직들이 많이 벌지 않을까 해요. 거래처 중에 요새 뭐 변호사님들 되게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변호사여도 판사 출신으로 나오셨는데 네. 바로 첫 해에 10억 찍으시더라고요. 변호사 갓 드신 분은 뭐 1년에 1억도 신고 안 하신 분도 봤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변호사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소송건당 그 수입료는 다르겠지만은 평균 한 2,500에서 3,000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100개 정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중에 이제 50개가 끝날 때쯤 50개 다시 밀어넣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한 25억에 30억 정도?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10억 이상 가져가시지 않을까. 제가 국세통계 자료를 좀 봤거든요. 개인사업자 국세통계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좀 어떤 괄목할 만한 수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보건업 쪽이에요. 3억 이상 벌어들인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봤는데 의사분들이 한 2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어떤 다른 업종보다 확실히 의사분들이 많이 번다. 우리 세무사에게서는 네. 여기서 몇 등 정도 할까요? 이제 세무사와 회계사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기장료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매달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고정 수입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업종마다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의사분들은 많이 버시는데 좀 자유롭지 못하죠. 시간적으로. 항상 진료 시간을 지키셔야 되니까.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어떤 업무들, 그러니까 뭐 기장대리나 감사원 같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업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편차가 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의사분들은 오픈을 처음 하시면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어. 병원도 이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드는 직업군인 것 같긴 해요. 닥터로에 대한 압박이 있으세요. 치과 하나만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 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부담되죠. 권혜 교수님은 올해 좀 괜찮았어요? 이제 연말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둘째도 나온 만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직업에는 기촌이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오늘 재미로 만든 컨텐츠니까 재미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안녕. 도와주십시오. 안녕.